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전환으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그동안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하느라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조금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 김에 부가가치세의 특징, 좀 이론적인 내용인데 요거 수업을 좀 하고 이 내용도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에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열심히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학습지는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일 줄 모르고 집으로 가셨기 때문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주지 못했던 학습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나오시면은 이거 다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습지가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빈칸을 채워 넣는다거나 그런 과제는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다 그냥 채워놨고요. 대신에 이 내용 그대로 전부 다 퀴즈, 클래스룸에 있는 퀴즈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에도 꼭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특징은 국세라는 겁니다. 국세. 자, 국세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거두어 들이는 과세 주체가 국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고, 이런 국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지방세가 있죠. 지방세라는 거는 과세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인데,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것들이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다? 국세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첫 번째 특징 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두 번째 특징은 자, 물세입니다. 자, 물세가 뭐냐?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슈퍼에서 껌을 한 통 삽니다. 자, 슈퍼에서 껌을 한 통 사요. 자, 이 껌이 얼마냐면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껌을 사는 사람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사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껌을 한 통 사 먹나 이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한 통을 사 먹나 이 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은 껌값의 몇 프로? 10%. 인 얼마? 100원. 즉 나나 아니면 부자나 이런 사람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 껌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껌값 얼마? 1,000원에 대해서 무조건 10%로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 이게 바로 물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물세인데 그럼 물세의 반대는 뭐가 있느냐? 납세 의무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인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는 100만 원 번 사람과 예를 들어서 뭐 1억 번 사람, 1억 번 사람의 세금을 똑같이 걷어들일까요? 당연히 똑같이 걷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게 소득세고요. 이러한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물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소비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세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세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이라는 게 생겨요. 자, 역진성이 뭐냐면은 개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현재 소비하고 있는 금액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은 만약에 지금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부자는 한 달에 월급이 막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똑같은 100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이 껌값의 부가가치세와 이 부자가 느끼는 껌값의 부가가치세는 분명히 다르겠죠. 똑같은 100원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아무래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좀 크겠죠? 그걸 우리가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역진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을 보고 과세하니까 물건을 보고 과세하니까 물건을 보고 과세하니까 자, 물건을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역진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뭐가 존재하면은 면세 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면세 제도. 자, 이거는 우리가
면세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의 특징은 역진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역진성까지 했고요. 네 번째로 간접세라는 특징이 있는데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소득세라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나라고 할게요. 그냥 내가 10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 100만원 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이때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 나한테 납세 의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세금 누가 부담해요? 내가 부담해야죠. 그래서 내가 담세자라는 얘기예요.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소득세는 일치하는 세금이고요. 이러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 자, 일단 직접세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라면 이게 당연한 거죠.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우리 사업자는 그냥 우리 판매자라고 할게요. 판매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 자, 사업자 물건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은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의 대가로 사업자에게 돈을 줘야겠죠. 당연히 물건값 얼마? 1,000원 주는데 이거에 대한 부가세 100원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총 1,100원에 이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100원이라는 돈은 물건값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세금이죠. 어떤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라는 건데 이 사업자는 이 물건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됐죠. 소비자한테. 그리고 이 세금이라는 거는 당연히 누구한테 내야 되는 거니까. 국가한테 내야 되는 거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이 1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 즉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100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했죠? 물건 사면서 물건값뿐만 아니라 세금 10%까지 낸 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된다. 어떤 세금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어떤 특징이 있다? 간접세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접세의 반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득세라는 거, 직접세라는 거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부가세의 특징으로는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 소비세가 뭐냐면은 특정 재화 용역을 찍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소비세와 또 대비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개별 소비세라고 있는데 개별 소비세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특정 물건, 예를 들어서 뭐 명품 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향수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특정 물건을 탁탁 찍어가지고 매기는 세금이 있는데 그런 걸 개별 소비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 소비세와 대비가 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일반 소비세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물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10%씩 과세한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로 전 단계 세액 공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우리가 납부세액을 계산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차감해서 납부세액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매입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매출 전 단계죠. 그래서 전 단계에서 내가 부담한 세금을 어떻게 공제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정한다. 이러한 특징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전 단계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이 더 있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7번째 특징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의 7번째 특징으로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는 거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왜 있는 거예요? 수출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 모두 과세만 무슨 과세? 이중과세니까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만? 수입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한다. 이걸 우리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재화에는 뭘 적용했다?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했었죠. 0%의 세율.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지급 과세 원칙까지 7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위에서 지금 간접세 설명하면서 납세 의무제라는 개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제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는데 사업자 유무에 상관없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 개인이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업자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 사업자라 함은 영리, 비영리. 영리, 비영리가 뭐죠? 목적이 돈을 벌 거냐, 돈을 벌 게 아니냐. 이거 우리가 영리, 비영리라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랑 영리, 비영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 비영리 단체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사업자 앞에 선생님이 처음에 과세라고 이렇게 찍어서 놨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면세사업자죠. 이러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선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도 없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말하는 사업자라 함은 누구 이외에 면세사업자 이외의 누구? 과세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사업자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고요. 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모두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요거 중요해요. 직전 1영년 1영년이라 함은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 기간이 1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을 환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6개월 동안 사업을 했다. 그럼 곱하기 2하면 1년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우리가 직전 1영년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직전 1영년에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면은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사업자인데 8천만 원을 못 팔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간이과세자예요. 하지만 법인기업은 간이과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기업은 무조건 일반과세고요. 자, 개인사업자 중에서 얼마를 못 팔면은 8천만 원을 못 팔면은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럼 무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또 4,800만 원을 못 팔았어. 그러면은 이런 사업자는 또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증빙이라는 거 메인 매출 전표 수업하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간이 과세자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간이 과세자 중에서 누가 4,800만 원을 못 팔면은 자, 이거 지금 마지막에 두 개 한 게
올해 바뀐 거예요. 2021년도에. 그래서 조금 많이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은 자, 사업자는 자, 우리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만 말하는 거고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런 과세 사업자는 또 우리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일반과 간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다? 1년 동안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인데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제가 될 수가 없다. 자,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8천만 원 못 팔아도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팔면은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러한 간이과세자에게는 무슨 의무가 없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얼마 못 판 사람들? 4,800만 원을 못 판 사람들. 그럼 바꿔 말하면은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까지의 공급 대가가 있는 사업자들은 이거 뭐 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뭐 해야 돼요? 발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요거 마지막 두 개 있는 거 이거 2021년도에 바뀐 거니까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까지 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부가세라는 거는 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뭐 전단기 세액을 공제해서 납부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과세 기간을 통해서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하고 매입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1년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1년 반으로 쪼갰으니까 당연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라고 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기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쪼개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예정신고 기간.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기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참고로 지금 1기, 2기를 또 반으로 쪼개는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돼요. 법인 사업자 이렇게 되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래도 아주 많을 거고 납부해야 되거나 공제될 세금도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을 통째로 가거나 아니면은 6개월을 통째로 가면은 세금 신고하는 사람도 힘들 거고 그 신고를 받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래가 많을 거니까 6개월치 한 번에 하지 말고 반씩 쪼개서 해라. 이런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도 무조건 해야 되고 확정 신고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거에서 해야 되고요. 확정 신고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는 거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말고요.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통째로 하나의 기간으로 잡아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2기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될 사업자 누구? 법인 사업자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확정신고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쪼개서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확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개인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2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기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 기간인데 자, 먼저 법인 사업자부터 할게요. 법인 사업자의 1기 예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있었던 거래 내역에 대해서 다음 달 4월 25일까지. 자, 신고 납부 기간은 무조건 다음 달 25일 이내예요. 다음 달 25일 이내에.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음 달이니까 언제? 4월이고요. 며칠 이내에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1기 확정신고예요. 법인사업자의 1기 확정신고 같은 경우는 일단 확정신고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6월 30일이 끝난 다음 달이니까 언제? 7월 달에 25일 이내에 확정신고가 다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 없으니까 확정신고만 하면 되겠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 거래에 대해서 언제? 다음 달 7월 25일 이내에 신고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기도 마찬가지예요. 2기도. 자,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2기 예정신고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이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역에 대해서 다음 달 언제? 10월 25일 이내에 우리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같은 경우도 마지막 3개월이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 내역에 대해서 다음에, 이건 해가 넘어가죠. 다음 달이니까 다음에 1월 25일까지 하면 되고요. 개인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2기 전체 기간에 대해 있었던 거래 내역에 대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1기, 2기는 당연히 1기, 2기는 당연히 반이니까 6개월씩 가면 되는 거잖아. 6개월씩. 그죠? 그리고 만약에 법인 사업자를 하면 또 이거를 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3개월씩 쪼개야 되니까 1월부터 3월, 뭐 4월부터 6월, 여기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쪼개면 되고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통째로 가는 거죠.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법인 사업자 했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1번 사업자 했어요. 그러면은 간이과세자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얼마? 8천만 원 미만으로 판매한 사업자죠. 그럼 아무래도 매출액도 적고 하니까 세금 신고할 게 적을 거예요.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소규모로 하는 분들한테는 또 세금 신고 자주 하라고 하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1년 전체를 과세 기간으로 잡아줍니다. 1년 전체에 대해서 언제? 이것도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관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세 기간을 1년 전체로 잡아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부가세의 특징,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기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조금 뭐 빨리 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1학년 때 세무 시간에 전부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더 복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있는 내용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 특징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